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정경입니다. 2025년이 벌써 와버렸습니다. 지금 모든 금액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이 되자마자 최저시급 올랐잖아요. 드디어 1만 원대입니다. 정확하게는 1만 30원. 작년 9,860원에서 한 170원 정도 올라서 이제 1,030원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 1.7%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일단 10,000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른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실제로 170원 정도 오른 거는 크게 오른 게 아니라서 솔직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차이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저시급이 이제 1,030원이니까 여기 곱하기 209시간을 해줘야 돼요. 209시간이 왜 209시간인지 아마 다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8시간을 일하잖아요. 9시부터 6시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 되는데 8시간에 곱하기 5일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40시간이 돼요. 근데 그 40시간 더하기 뭐가 있냐면 주휴수당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러니까 5일 근무일 플러스 주휴수당으로 8시간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8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4주라 계산하잖아요. 곱하기 4를 해주면 이게 209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한 달이라는 게 어떤 달은 4주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달은 5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4.34 뭐 짠짠짠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주수를 이제 곱하게 돼요. 그렇게 곱하기를 하다 보면 결국 209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3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200만 96,270원이 되는 거예요. 2024년 206만 얼마 정도를 하니까 32,000원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때 10몇 프로 올랐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2000 얼마였던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당시 급격하게 그렇게 올라 버렸죠. 그 이후로 조금씩 올라서 지금 10,000원 시대까지 왔는데 이렇게 10,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3만 얼마가 올랐지만 예전 불과 5, 6년 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저시급만 준다 그러면 지원하는 직원이 없어서 사람을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소 뭐 220만 원, 230만 원은 줘야 그나마 신입 직원이라도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최저시급 올랐죠. 특히 올해 무조건 원두 가격 올라갑니다. 100%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1월달 생두 가격 리스트를 봤거든요. 심지어 키로당 2,000원 이상 오른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하신 금액 이상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두 납품업체에서도 아마 올리지 않고는 배기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원두 가격도 올랐죠. 시럽 소스 파우더 이런 것들 분명히 오를 겁니다. 지금 다 환율도 오르고 전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요. 근데 자 이렇게 오르는 데서 재료비 못 줄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 못 줄이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결국은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자영업은 결국 인건비 따먹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몇 년 전부터 이 인건비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는 게 자영업의 목표가 됐어요.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몇 개국 되지 않지만 저희는 어쨌든 주휴수당이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주휴수당까지 합쳐버리면 나가는 비용이 점점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209만 원 이렇게 나온 것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 주휴수당이 빠져버리면 한 3, 40만 원이 빠질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엄청 낮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폐지하기도 그렇고 계속 유지하기도 그렇고 이게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건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수를 줄이고 결국 쪼개기 계약으로 채용을 하는 알바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쪼개기 계약이 뭐냐면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편법은 아니고 좀 피하기 위한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최대 14시간, 일주일에 14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알바생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주말에 알바를 딱 2명을 써요. 그러니까 오전, 마감 이런 식으로 써요. 저희는 8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12시부터 9시까지예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친구, 그 다음 오후 3시부터 마감 9시까지 6시간 근무하는 친구, 7시간, 6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12시부터 5시, 그러니까 7시간 하고 5시간 합치니까 1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오후는 더 시간이 적고, 그래서 14시간 밑으로 무조건 끊어서 계약을 해서 알바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그리고 평일은 정직원만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알바들을 쓰질 않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물건을 사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진짜 어려워하시는 거는 직원 세팅이에요. 직원을 도대체 몇 명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알바들은 또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진짜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직원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 아닌 이상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면접 볼 때는 다 열심히 한다, 잘한다 그러죠. 근데 하루 이틀 교육받다가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알바들 같은 경우도 툭하면 지각, 결근, 뭐 아프다, 맨날 누가 돌아가셨대요. 어이없는 그런 변명들이 좀 많죠. 그런 식으로 스케줄이 빵꾸가 나기 때문에 진짜 운영하기 힘들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하시길 많이 원하시거든요. 오토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런 펑크가 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오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지금 시대에 오토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카페를 창업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100% 망합니다. 이제 저카커피 뭐 잘 된다, 브랜드 3대장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운영이 안 되면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엉망되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절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창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무조건 다 한다, 오픈부터 마감한다, 이런 각오로 오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풀타임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자영업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간다고 그러면 절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원하고 스케줄을 잘 맞춰서 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잘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진 않지만 어쨌거나 내가 창업을 할 때는 무조건 내가 다 한다는 각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든 직원이든 언제 펑크 날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그 빵꾸가 났을 때 내가 그 시간대를 무조건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각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조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짜셔야 됩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기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알바들을. 그 쪼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쪼개서 이렇게 채용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알바생도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뭐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만 주면 뽑히지 않듯이 알바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 나가서 그렇게 뭐 왔다 갔다 차비하고 못 빼고 못 빼면 남는 게 없으면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쪼개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는 돈이 적어요. 그리고 자기 스케줄도 애매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5일 나간다, 6일 나간다 이래버리면 되게 자기들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알바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3일 동안에 4시간씩 정한다든가, 아니면 저희처럼 주말에 7시간, 6시간, 6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설정을 잘 해서 알바들도 이 시간은 충분히 내가 활용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출 정도로 쪼개기 시간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쪼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은 10시부터 12시 사이는 손님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12시부터 2시까지, 아니면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3시간 정도 설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녁 마감 시간에, 마감 시간은 사실은 오픈보다 돈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 마감 시간 때 마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을 좀 뽑아서 2명씩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창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업을 하게 되면 일단 상권에 따라서 운영시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직원들 일하는 시간 설정하기 전에 실제로는 상권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이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7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6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시에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9시까지 딱 운영을 하거든요. 좀 일찍 열어서 일찍 문을 닫는 그런 운영 시간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가 좋냐면 직원 2명으로 생각했을 때 아침 8시에 출근하면 한 명이 5시에 나가요. 그리고 12시에 출근하면 9시에 딱 마감하고 가요. 그래서 2명 정도가 피크타임, 12시, 점심시간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 겹치는 시간에 2명이서 모든 걸 할 수 있거나, 이제 사장님이 여기 투입이 되면 3명이서 피크타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7시부터 9시까지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혼자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오전 시간도 마찬가지죠. 오전 시간도 사장님이 한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도와주면 그 1시간 동안만 도와줘도 뭐 진짜 바쁘거든요. 그때 도와주기만 해도 나머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혼자서 언제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장님이 투입되는 시간과 직원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이런 것까지 계산을 잘해서 영업시간을 설정을 하시면 아마 인건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직원 세팅을 이제 풀로 이제 하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직원들 고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유휴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직원이 2명 있고 3명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고, 그분들도 최소 한 몇 개월 운영하고 한 1년쯤 운영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초창기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시간 설정 잘해서 인건비 충분히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지금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자영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한다고 뛰쳐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내 몸을 갈아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무조건 내 몸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이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결국은 우리가 일본처럼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패밀리 비즈니스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